역사 A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교실 수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져서, 지금 이제 21일, 22일 날 들은 반들을 위해서 이제 수업을 찍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시간은 잘 모르겠네요. 해가 없네요. 오늘. 껌껌한 밤이고, 교무실에 혼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배운 내용 복습 잠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내용, 이집트 문명 위주로 일단 수업을 하고, 네, 좀 부족한 부분이나 채워야 되는 부분은 교실에서 다시 설명 더 할게요. 알겠죠? 교과서 22, 23페이지 볼게요. 복습하면서 같이 쭉 넘어가겠습니다. 네, 스핑크스와 피라미드가 있죠. 문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문명이란 인류가 만든 물질적, 기술적, 사회적 발전이라고 하고, 문명 사회, 문명 시대라고 하면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예를 들면 신석기 시대 때 생각해보면 자연에 있는 것들 그대로 이용을 했는데, 주로 뭐 그게 아니라고 해봐야 농사 짓는 정도, 그 다음에 집을 짓는 정도였지, 문명 사회랑 많이 좀 달랐어요. 좀 그 수준이. 그래서 무언가를 창조해내고 뭐큰 건축물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큰 규모의 대규모 공사를 한다거나 그런 정도로 꽤 많이 변하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 설명을 안 했었는데, 문화와 문명은 뭐가 다르냐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문명은 좀 주로 물질적인 발전에 초점을 맞춘 단어고, 문화 같은 경우는 뭐 정신적인, 그다음에 뭐 예술적인 그런 걸 다 포함하기 때문에 문화가 좀 더 큰 개념인데, 이때 당시의 문화는 아직까지는 발전을 좀 덜 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물질적 발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문명. 설명했었는데요. 신석기 시대 농경이 시작과 발달하면서 농사가 잘 됐고, 더 이상 이동을 하지 않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됐죠.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 먹을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반드시 이동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먹을 거는 당연히 있고, 식량은. 그럼 그것만 먹고 살 것이냐? 이제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큰 규모로 먹을 것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게 나중에 재산이 될 텐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가 좀 변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농사가 잘 되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개인 재산이 늘어나게 돼서 부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이제 등장해서, 그전 시대에는 다들 평등했는데 큰 차이가 많이 안 났던 인간이 지배자와 평민과 노예, 이런 식으로 계급이 발생하면서 불평등한 사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 형성은 왜 일어나냐면, 이제 개인적으로 아니면 마을 단위로 농사를 짓던 거에서 더 나아가서 큰 강 주변에서 대규모로 농사를 지으려면, 예를 들어서 뭐 강 바닥을 파야 된다거나 파내거나 아니면 댐을 건설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마을 단위로 하기엔 너무 커요. 공사가 거의 도시 국가 정도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큰 목적을 위해 도시가 형성이 되고, 우리가 배우는 4대 문명은 다들 도시 국가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자, 4대 문명은 이런 위치에 있다고 했고요. 공통 요소는 큰 강 유역에 있다고 했습니다. 유역이란 단어 정리했었죠. 4번 단어로. 강이 흘러가는 그 주변 지역을 얘기하고, 그 세계지도 지구 본상으로 북위 20에서 40도 사이니까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는 따뜻하고, 거기에 큰 강 유역이면 농업 생산량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4개 문명은 다 비슷한 위치에, 동서만 다를 뿐이지, 위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공통 요소가 4가지가 더 있었는데, 청동기라는 도구를 사용을 했고, 도시국가 아까 얘기했고요. 계급이 발생했고, 문자가 발명돼서 사용을 했다. 4개 문명 다 나타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고, 우리가 배울 때 수업 시간에 4가지를 배우면은 하나 추가해서 문제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5가지도 당연히 하나 빼면은 좋은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라틴어로 도시라는 단어에서 이 문명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도시라는 개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본 반도 있는데, 청동기는 영어로 브론즈라고 하고, 우리가 그 올림픽에서 3등 하면 동메달을 주는데, 그 동메달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남아있는 유물들이 막 초록색이라고 해서 원래 청동기는 초록색이구나, 푸르다 청자를 써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는 갈색이었다. 자, 구리에 주석을 섞은 어떤 광물인데 구리 자체는 물러서 싸우면 막 휘고 그럴 텐데 주석을 이라는 이제 광물을 어떻게 이제 뭐 과학적으로 결합을 하면은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오히려 철기 시대에 나중에 배우게 될 그때 유물보다 더 보존이 잘 돼 있어요. 생긴 뭐 예를 들면 여기 뭐 사르곤 1세 뭐 그 왕 뭐 두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있고 반면에 철로 된 무기나 그런 유물들은 단단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면 녹슬어 가지고 박물관에서 가보면 되게 멋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얘네들이 더 멋있지. 자, 세계지도는 이 백지도 되게 여러 번 보여드릴 거라고 했고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 이란 이쪽 지역이고 이집트 문명은 이집트 지역, 인더스 문명은 인도 북부, 황허 문명은 중국의 북쪽. 아까 말했던 중간 위도 지역이니까 따뜻하고 큰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농업 생산량이 되게 컸다고 했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 기원전 3500년경 지금 2024년이죠. 합치면 5524년 정도 되는 그 전에 만들어진 문명이라고 했고 그 두 개 강 쪽에 엄청 자주 범람이 되면서 넘치면서 진흙들이 되게 많이 이제 얻을 수가 있었고 이 진흙을 그냥 더러우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거의 진흙으로 문명을 건설했을 정도로 진흙 건축물과 그 다음에 그 진흙 쇠기 문자를 점토판에 진흙판에 새긴 그런 기록들이 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동쪽에 티그리스강, 서쪽에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있는 강 유역만 봐도 되게 농사가 잘 되는데 비옥하다는 말은 기름지고 그 영양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농사 짓는 작물들에 있어서 자주 넘쳤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우리들이 만약에 뭐 한강 넘치거나 그래서 막 오면 되게 불편할 텐데 농작물에게는 좋은 양분이 되기 때문에 농사 지은 상태에서 넘치면 좀 그렇지만 농사를 망치는 거지만 그 후에 농사를 지으면 아주 농업 생산량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주 넘쳤다는 것은 꼭 좋지만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집트 문명에 비해서 나중에 얘기할 그렇습니다. 진흙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지구라트라는 신전을 건설했고 쇠기 문자는 쇠기 모양의 문자라고 했죠. 쇠기가 뭐냐면 틈을 벌려서 이렇게 막 나무 같은 거 쪼개는 뭐 그런 식의 도구라고 얘기했습니다. 요 모양, 이런 식의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쇠기 문자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했습니다. 특징은 개방적인 지형이기 때문에 조금만 강력한 세력이 오면은 도시를 파괴하거나 그다음에 여기 살고 있던 수메르인들을 뭐 데려가서 납치가 아니죠. 노예로 데려가서 굉장히 사후 세계를 믿을 수가 없었고 현재 지금 삶도 인생도 고달픈데 사후 세계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고 하나의 신만 믿지 않았죠. 내가 믿는 신을 아무리 믿어도 강력한 세력이 개방적인 지형으로 인해 쳐들어와서 도시를 파괴한다면 저 신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내 소망을 들어주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여러 신들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바빌로니아 왕국의 함무라비 왕이 전성기였는데 자, 아까 말했지만 도시들이 왕국으로 더 큰 나라로 발전을 잘 못했는데 개방적인 지형 때문에 바빌로니아 왕국은 이제 왕국, 나라 좀 더 큰 규모의 나라가 됐던 몇 개 나라 중에 하나였고 전성기는 함무라비 왕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전체는 아니지만 꽤 많은 넓은 부분을 통일했고요. 노잼 함무라비 왕 웃음. 함무라비 법전 중요하다 했죠. 여기 그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귀족의 뼈를 부러뜨리면 그의 뼈도 부러뜨리고 귀족의 눈을 멀게 하면 눈을 뺀다고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여기서 나왔다고 했고 말이 복수 그대로 돌려주는 복수주의가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히타이트인이라는 그 민족 철제 무기가 더 강력한 무기와 전차 부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히타이트인에 멸망했습니다. 청동기가 철보다 많이 약하나요?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게 약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청동기는 대량 생산을 좀 하기가 힘들고 철제 무기는 그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센 청동기 무기 들고 있는 뭐 함무라비 함함함 이러면서 그렇게 있어도 이 히타이트인 여러 병사들이 갖고 있는 철제 무기로
대규모 부대의 힘이 훨씬 셌겠죠. 이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히타이트 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명이나 이쪽에서도 철제 무기, 철기를 사용하면서 다음 이제 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복습이 너무 길었는데 그다음에 이집트 문명 설명할게요. 교과서 24쪽이고 24, 25쪽까지 한번 볼게요. 시간이 10분 됐네요. 10분. 이집트 문명은 일단 그 내용 자체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게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반대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역사 A에서 두 문명만 다루기 때문에 또 그것도 다행인데 인도, 중국을 이제 B 때 배웠으니까 그런 이유도 있지만 두 개 문명이 좀 반대되는 게 꽤 있어요. 보면 자, 이집트 문명은 이집트 나일강을 중심으로 나일강 유역에서 만들어진 문명인데 멤피스라는 국가가 있었고 도시가 있었고 테베라는 도시. 자, 이 강이 어떻게 들어오는 거냐면 여기 바다가 있고 지중해라는 바다. 나중에 유럽 역사의 무대가 됩니다. 나일강이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바다 지중해를 향해 흘러갈 텐데 자, 기원전 3000년 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좀 이제 뒤에 조성된 문명이에요. 자, 여기 특징이 뭐냐면 아까는 개방적이라고 해서 막 여기저기서 히타이트인 뭐 어디 막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도시가 막 남아나질 않았는데 이 이집트 문명은 폐쇄적이기 때문에 나일강을 지중해 쪽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이쪽 아래쪽에서는 못 들어와요. 여기는 산이 높고 그다음에 특히 막 사하라 사막, 뭐 홍해 바다 이런 것들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거의 나일강 북쪽밖에 없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만 막으면은 외부의 적을 침입할 때 이 아래에 있는 모든 여러 도시들이 다 안전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형적인 특징인데 그래서 아까 바빌로니아 왕국 뭐 함무라비 왕이 강했다고 했지만 금방 또 멸망했고 그런 나라가 많지 않았어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에서는. 하지만 이집트는 진짜 몇백 년 동안 오랫동안 통일 왕국을 유지했고 잠깐씩 멸망했었던 적도 있지만 다른 강력한 세력에 의해서 다시 또 이제 이 도시들을 중심으로 이제 재건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죽은 뒤의 세계를 아주 믿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죽은 뒤에 세계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행복한 이 편안한 생활이 당연히 죽은 다음에 인간으로서의 삶은 짧지만 그 뒤에 더 긴 사후 세계가 있었다고 믿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통일왕국의 왕이 이제 파라오라고 하는데 그 파라오는 어떻게 보면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집트 문명에서. 그래서 왕이자 이제 뭐 물론 우리가 봤을 때 인간이지만 이 왕국에서는 왕이자 신 거의 동일시된 동격의 어떤 존재로서 이쪽 이제 살고 있던 문명 살고 있던 이집트인들에게 그런 존재 굉장히 높고 강력한 존재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뒤에 이제 그런 증거들이 이제 나와요. 나일강의 축복이라는 말 있는데 자, 나일강은 넘치는 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너무 편리했어요. 넘칠 때 잠깐 피해 있다가 다 넘치고 나서 돌아가면은 영양분들이 많아서 농사를 짓고 농사 잘 돼서 수확하고 좀 지나면 또 넘치고 이게 너무 이제 일정하게 범람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하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일정하지 않게 막 아무 때나 넘치고 또 한참 안 넘쳤다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진흙은 많이 얻을 수 있었지만 농업 생산량이 이 이집트 쪽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비교는 할 수 없지만 비옥한 토지 물론 강 유역 자체가 비옥합니다. 근데 정기적으로 범람했다는 얘기는 그걸 뭐 더 이용을 잘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홍수가 난 다음에 물이 더 이상 넘치지 않으면 다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농경지로 면적을 정해서 여기서 농사 짓고 여기는 길이고 여기는 뭐 사람 사는 집이고 이런 것들을 되게 정확하게 그 길이나 수치나 각도 같은 걸 잘 재는 이런 기술들이 발달했고 그 다음에 강이 넘치지만 너무 이제 심한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댐이나 아니면 뚝이나 뭐 그런 것들을 짓는 토목 기술이라는 것은 이제 건축물 짓는 기술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도 발달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화면에 약간 작게 나왔는데 6월부터 9월까지는 홍수가 나는 기간이고 이때는 여기 근처에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10월부터 1월까지 열심히 씨를 심습니다. 씨앗을. 2월부터 5월까지 잘 자란 농작물들을 수확을 하는. 그리고 또 6월부터 넘치면 잠깐 피해 있다가. 이것만 되게 규칙적이면 얼마나 많은 생산물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었겠죠. 더 이상 먹는 게 걱정거리는 아니었던 그런 이집트 문명입니다. 넘치면 쉬고 그치면 농사 짓고 마치면 수확. 라임이 딱딱 맞는데 그런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태양의 신 파라오. 이집트 문명, 이집트 왕국의 왕을 파라오라고 하는데 신과 같은 존재. 왜냐하면 뭐 더 이상 쳐들어오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왕이 결국에는 신과 같이 그런 존재로 생활했는데, 자, 오죽하면 파라오가 죽은 다음에도 아마 일반 이집트인들과 다르게 그 사후에 아주 더 신과 같은 존재로 살았을 거다라고 해서 시체를 그냥 무덤에 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우리 같이 이렇게 장례 치르고 마치는 게 아니라 미라로 이제 보존을 해서 나중에도 물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죠, 육신이 이제 썩거나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최대한 보존을 해서 사후 세계에서도 이제 지금의 어떤 지위나 위치를 유지하도록 미라가 만들어졌고요. 왼쪽에는 요 가면 같은 거는 투탕카멘이라는 그 파라오의 가면, 유명한 유물입니다. 스핑크스 피라미드 유명하죠.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무덤이에요. 피라미드 안에 파라오가 있는데 왜 이렇게 크겠어요? 권력이 신과 같으니까 엄청난 수의 이제 이집트인들이 동원이 돼서 큰 무덤을 만들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막 이렇게 무덤 안에 들어가서 뭐 보물이나 이런 것들을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지키고자 스핑크스를 이제 세워두기도 하고, 물론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서 막 보물 훔치는 그런 내용의 어떤 영화나 뭐 게임 이런 게 진짜 많은데 다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절대적인 권력이기 때문에 신권 정치라고 하고, 신과 왕의 권력이 동급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권력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이제 프린트에 나왔죠. 지구라트 건설하고 여기서도 신권 정치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높고 대단했던 것 같아요, 권력이. 스핑크스가 한마디 하죠. 킹 갓 파라오의 무덤이요. 그 정도로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나일강 유역에서 이제 자라났던 갈대들을 이용해서 파피루스라는 종이를, 지금의 종이의 어떤 전신인데 이걸 이용해서 글자 같은 것도 기록을 하고, 이집트의 글자는 그림 문자, 상형 문자라고 하는데 옛날도 아니죠. 작년에 지금 1학년들 수업하고 있는 내용인데 한문 시간에 여기 이제 화면에 나와 있지만 뭐 독수리 모양을 표현하려면 이제 독수리 최대한 비슷하게 그림으로 그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문자를 새겼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막 그림들이 한 줄로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의 어떤 기록들이 이집트에서 많이 발견이 돼요. 여기 뭐 이렇게 규칙들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상형 문자를 사용했다. 자, 그 다음에 죽은 뒤에 세계를 아주 믿었는데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가면은 이제 헤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만들어낸 건데, 사자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매뉴얼 같은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이제 죽게 되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 뭐 하늘나라나 저승으로 갈 거니까 잘 기억했다가 죽은 다음에 잘 조심히 가시오. 내용 보면 뭐 되게 미신 같고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 같은데, 첫 번째로 1번 죽은 자가 이제 여기 왔어요. 도착했습니다. 심판받으러. 오시리스라는 신에. 그 전에 이누비스 신이 죽은 자의 심판의 저울로 데려가서 심장에 무게를 달았더니 깃털보다 무거우면 괴물이 심장을 먹고, 통과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죽은 다음에도 이제 뭐 행복한 영혼이 이제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메소포타미아랑 굉장히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이 이집트인들은 굳게 믿었어요. 영혼 불멸 사상. 불멸은 사라지지, 소멸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집트 문명 쭉 살펴봤고, 괄호 안에 들어갈 말들 설명 들으면서 채웠을 거예요. 이집트 문명은 나의 환경, 나일강의 정기적인 범람으로 인해 오랫동안 통일 왕국이 유지됐습니다. 폐쇄적인 지형까지도 있었고, 여기를 이제 지배했던 왕 파라오는 신과 같은 존재로 엄청난 권력이 있었고, 무덤도 피라미드와 뭐 미라 이런 걸 통해 영혼은 절대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사상.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미라와 사자에서 화면에 있는 이런 것들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사후세계를 아주 믿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남았는데 더 하면 지중해라고 아까 나왔었는데, 이집트 나일강 이제 하류에서 지중해란 바다와 만나는데, 나중에 유럽의 역사가 시작이 될 이 지중해가 그 전에는 이제 다른 세력, 다른 나라들이 이제 활동했던 무대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중에 시험 범위에 들어갈 뭐 그리스나 로마가 아직은 나오지도 않았고, 그 전에 오히려 페니키아, 헤브라이, 아니면 아까 말했던 뭐 이집트 문명, 이런 이제 세력들이 존재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페니키아와 헤브라이 추가로 설명하면, 아까 메소포타미아는 좀 동쪽에 있었고, 여기는 이제 더 서쪽으로 가서 지중해 거의 근처에, 바다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중해의 동쪽,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서아시아의 뭐 서쪽, 바다 쪽, 바닷가. 이집트는 여기죠. 나일강은 뭐 이쪽쯤에 있을 거고. 네. 페니키아는 현재 레바논이라는 나라 그쪽 지역에 이제 존재했는데, 요것만 알면 돼요. 페니키아는 바닷가에 있기도 하고 배를 잘 만들어서 그걸 정말 잘 이용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영어로 되어 있지만 빨간 화살표로 된 곳을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에 살고 있던 원래 원주민들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거래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네 말을 잘 안 들으면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제 식민지죠, 식민지. 그래서 식민 도시를 건설해서 그 원주민들에게도 이제 이득을 취하고, 그런 것들을 참 잘했습니다. 페니키아 본토는 좁았는데 별로 안 되는데 면적이, 여기저기 이들이 활약했던 곳이 아주 넓어가지고, 지금의 뭐 북쪽 아프리카와 스페인 남부,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제 서쪽에 있는 뭐 사르데니아라고 하는 그런 섬의 뭐 일부, 이런 곳들을 이제 페니키아가 식민 도시를 건설했고, 그 식민 도시 중에 제일 유명한 곳이 바로 여기 있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카르타고라는 도시인데, 로마 배울 때 나오고 되게 중요한 도시예요. 나중에 그때 설명을 하도록 하고, 정리하면 페니키아는 큰 배를 이용해서 활발한 해상 무역을 주도했는데, 괄호 안에 들어갈 만한 해상 무역, 바다 위에서 무역을 하는 것, 땅 말고 바다. 당시에는 비행기 같은 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큰 배를 이용해서 많은 양의 물건을 싣고, 여기 없는, 그러니까 뭐 B라는 곳에 없는 물건을 A에서 가득 실어서 B에다 팔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대한 재산을 벌었다고 해요. 또 이제 대표적인 게, 장사를 열심히 잘하게 되면은 계산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문자가 없으면 정말 불편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쐐기 문자나 그림 문자도 있지만, 페니키아인들의 이제 문자가 바로 알파벳의 기원이 된 표음 문자라고 합니다. 그 그림 문자 같은 경우는 글자 하나하나가 그림을 나타내는데, 한자같이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데, 표음 문자는, 자, 페니키아인들의 요 글자고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그리스인들이 이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그걸 엄청 그대로 잘 받아들여서 정리해요, 글자 모양을. 그 다음에 로마인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제 라틴어 등등등 발전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알파벳이 되는 겁니다. 이런 페니키아, 그리스, 로마를 거쳐서 지금 현재 알파벳 모양이, 그 다음에 알파벳 형태가 이때 갖춰졌다는 거. 알파벳의 기원이 됐기 때문에 여기 A, B, C, D 이거는 다 발음이죠, 발음. 얘네 자체가 뜻을 가진 건 아니고 조합해서 단어가 돼서 이제 뜻을 나타내는데, 그거의 시초가 바로 페니키아인들이다. 자, 마지막으로 헤브라인들은 유목민이라고 하는데, 어디 정착했던 민족이 아니라 여기저기 이동했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나중에 가나안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여호와를 믿는 유대교의 어떤 유대교를 창시하는 그런 민족, 국가가 바로 헤브라이라는 나라였어요. 뭐 솔로몬 왕 때 전성기라고 하고, 이쪽 역사 옛날 막 그 이야기들에서 막 나오죠. 솔로몬의 지혜 막 이런 거. 그때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헤브라이. 아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여러 신을 믿었다고 했고, 이집트에서는 신은 아니고 이제 파라오 자체가 신이었던 건데, 이 헤브라인들은 여호와라는 유일신을 믿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 유대교가 나중에 발전해서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는 다 하나의 신만 믿어요. 알고 있죠, 우리가? 네, 크리스트교의 예수님, 그다음에 이슬람교의 어떤 알라신, 이런 신들을 믿는데 이 유대교가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의 신을 믿을 때는 뭐 어떤 뭐 경전도 있고 그다음에 뭐 무슨 뭐 제사 지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아마 뒷 시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했고, 자, 문제만 풀고 마칩시다.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빨리 빼고, 단어 같은 거는 이제 교실에서 할게요. 1번,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하려고 할 때 검색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개는 메소포타미아고 하나는 아니죠. 1. 지구라트, 2. 수메르인, 3. 쐐기 문자, 4. 사자에서 답이 4번이죠. 이집트 문명이니까. 오늘 배웠고요. 함무라비 법전도 메소포타미아, 바빌로니아 왕국. 2번, 가나 문명의 공통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는 이집트 문명, 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뭐 나가 뭔지 몰라도 둘의 어쨌든 4대 문명입니다. 계급이 발생했고요. 신권 정치를 펼쳤고, 그 지도자가 태음력과 60진법을 사용하였다는 이제 나에만 해당이 되고, 문자 사용, 사유재산, 빈부격차. 아까 문명 이제 설명할 때 복습할 때 나왔던 뭐 1번, 4번, 5번은 거기 나왔고, 뭐 청동기도 얘기했었지만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나에만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답은 3번이네요. 이집트 문명은 태양력과 네, 그런 것들을 사용했다고 하죠. 이제 10진법을 사용했죠. 태양력과 10진법. 그러니까 설명은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이집트 문명과 페니키아, 헤브라이까지 살펴봤습니다. 사정상 수업을 짧게 하게 됐는데 그런 거 치고는 좀 길었죠. 남은 시간 조용히 자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교실 가면 이제 네, 페르시아 역사부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소리 안 들리고 약간 제한적인 수업이었는데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학교에서 봅시다. 안녕.